안녕하세요 여러분, 꾸밤 채널의 밤비입니다. 저와 꾸꾸가 지난 9월 초에 홋카이도 삿포로로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저와 꾸꾸 모두 일본 여행을 자주 했지만 홋카이도 여행은 둘 다 처음이었는데, 사실 홋카이도는 겨울에 눈을 보러 가는 걸로 유명한 여행지잖아요. 하지만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겨울에 추운 곳에 여행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동안 홋카이도에 안 가고 있었는데, 여름 홋카이도 여행도 꽤나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더웠던 9월 초에 여름 홋카이도를 다녀왔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오타루나 BA처럼 근교 여행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홋카이도 여행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나고야 쇼핑지 완벽 정리 영상에서처럼 홋카이도 삿포로에 가볼 만한 쇼핑지를 완벽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나고야 영상에서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도쿄나 오사카보다 훨씬 쇼핑하기 좋은 최적의 여행지라고 설명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번 삿포로 여행도 나고야만큼 쇼핑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고야의 사카에 역처럼 삿포로는 삿포로역과 스키노역에 쇼핑지가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덕분에 동선이 간단하고 좋았는데 사람들도 훨씬 적고 한산해서인지 매장의 재고도 많고 좀 더 여유로워서 쇼핑하기가 편리했어요. 먼저 저희는 공항에서 삿포로역으로 JR 쾌속열차를 타고 내려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미쓰이 가든 호텔 웨스트에서 묵었어요. 이 호텔 정말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방도 24제곱미터로 무척이나 넓고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예뻤어요. 어쨌든 이 호텔의 기준으로 동선을 짜보면은 제일 먼저 바로 앞에 로카테이라고 하는 유명한 디저트점이 있어요. 삿포로에 가면은 삿포로역 쪽은 그래도 사람이 한산한 편인데 로카테이를 들어가면은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인데, 그 중에서 마르세이 버터샌드가 가장 유명해요. 홋카이도는 유제품이 유명해서 우유를 활용한 디저트가 많기 때문에 홋카이도에 가면은 꼭 홋카이도산 우유로 만든 이런 디저트는 꼭 드셔보셔야 돼요. 저는 이미 다른 곳에서 디저트를 샀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했는데 버터샌드 말고도 선물용으로 좋은 디저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버터샌드는 치토세 공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삿포로역에서는 버터샌드가 아닌 다른 디저트를 사서 먹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로카테이를 나와서 삿포로역을 걷다 보면은 다이마루 백화점과 스텔라 플레이스가 붙어 있습니다. 다이마루 백화점에서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여권을 제시하고 5% 할인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구매할 것이 있다면 꼭 참고하세요. 먼저 다이마루 백화점 지하 1층에 가보면 유명한 디저트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르타오와 이시아가 있어요. 르타오는 오타루 치즈쿠키와 치즈케이크가 유명한데, 참고로 오타루에 큰 매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타루를 가실 분들은 오타루에서 르타오 매장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시아는 시로이 코이피토라는 랑그드샤 과자가 유명한데 고급스러운 쿠쿠다스 맛이라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참고로 선물용으로 사실 거면은 이것도 치토세 공항에 매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 일정 동안 짐이 되니까 마지막 날 공항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은 요새 일본에서 셀린느 구매하는 게 인기가 많은데 셀린느가 바로 2층에 있어요. 3층에서는 일본에서 선물용으로 구매하기 딱 좋은 손수건류가 있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나 폴로 손수건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구매하실 때 선물용이라고 하시면은 포장도 해주시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5층으로 올라가면 꼼데 가르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층으로 올라가면 포켓몬 센터가 있어요. 제가 갔을 때에는 기념일이었는지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도시에 봤었던 포켓몬 센터보다는 좀 규모가 작았습니다. 8층에서 포켓몬 센터를 보고 한 층을 내려가면은 바로 디즈니 스토어가 보이는데, 이게 스텔라 플레이스 5층이랑 이어져요. 사실 포켓몬 센터는 규모가 작아서 조금 실망했었는데, 이 디즈니 스토어는 마블 관련 굿즈들도 있고 제법 볼거리가 많았어요. 대형 피규어들도 곳곳에 있어서 포토스팟도 많았기 때문에 꼭 한번 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층에서는 디즈니 스토어 말고도 무민샵과 스누피 타운도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샵들이 모여있으니까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5층에 집중적으로 구경하시게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텔라 플레이스 4층으로 내려가면은 ILS라는 가방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요시다 포터가 있어요. 3층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러쉬 매장이 있습니다. 쇼핑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볼만한 곳으로는 비샵 편지숍이 있는데 여기에 단돈이 있어서 많이들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는 프랑프랑 향수로 유명한 시로, 바스 제품으로 유명한 사봉이 있고 기념품 샵도 있어요. 이 기념품 샵에서는 유바리 멜론 맥주, 홋카이도 과자나 디저트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어요. 중요한 거는 스텔라 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 마찬가지로 일본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여권을 제시하시면은 웰컴 쿠폰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일본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여권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는
여기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쿠폰들이 많으니까 쇼핑을 하실 때 꼭 여권을 지참하시고 다니는 게 좋아요. 다음은 스텔라 플레이스를 나와서 큰 길을 건너면은 바로 앞에 도쿄 백화점이 있어요. 도쿄 백화점 1층에 들어가면은 다이마르 백화점 3층과 마찬가지로 손수건을 파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스타킹과 타이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때 스타킹을 사고 싶었는데 블랙 라지 사이즈가 이미 품절이었어요. 가격대는 스타킹은 텍스프리를 받으면은 2,420엔이고 타이즈는 2,800엔. 양말은 종류가 많았는데 2,000원대가 주로 많았어요. 기본 엠블렘 말고도 빨간 하드도 있었는데 이거는 가격이 훨씬 비쌌어요. 도쿄 백화점 5층과 6층에는 빅카메라 삿포로점이 있는데 핸드폰, 이어폰, 셀카봉, 카메라 등등을 파는 전자 매장인 동시에 드럭스토어처럼 갖가지 물건을 팔고 있어요. 특히 6층에는 주류 코너가 있는데 저렴한 품목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쿄 백화점 7층으로 올라가면은 GU와 유니클로가 같이 붙어 있는데 GU는 제가 이전 쇼핑 리스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유니클로 라인의 브랜드로 유니클로보다 더 어린 연령층을 타깃으로 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일본을 갈 때마다 방문을 하는 곳이에요. 시기를 잘 맞춰서 가면은 시즌 오프 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일 기간이 아니어도 아이템마다 할인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득템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한 제품들은 다음 일본 쇼핑 리스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밖에도 8층에는 화장품, 모자, 우산 등등 여러가지 물건을 판매하는 핸즈, 10층에는 면세 카운터가 있어요. 이제 삿포로역 쪽에서 삿포로 시계탑과 TV타워, 오도리 공원 등을 구경하면서 스스키노 쪽으로 이동합니다. 삿포로에도 역시나 일본에서 구매하면 좋은 브랜드로 유명한 베이프가 있어요. 베이프에서 파르코 백화점으로 가는 길에 빈즈와 유니클로, GU가 모여있으니 삿포로역이 아니라 이 동선으로 가는 길에 구경해도 좋아요. 삿포로 파르코 백화점은 오도리역과 스스키노역의 중간에 있는데 이곳 1층에는 요시다포터 매장과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 오니츠카 타이거, 꼰대 가르송, 바오바오, 이세이 미야케, 준야 와타나베, 유나이티드 에로즈 매장이 한 곳에 모여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쇼핑하기에 좋아요. 3층에는 프랑프랑도 있어서 구경하기에 좋습니다. 그 다음 파르코 백화점을 나와서 니조 시장 쪽으로 걸어가면은 중간에 애니메이트 삿포로점이 있습니다.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는 준쿠도라는 대형 서점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를 왜 갔냐면 쿠쿠가 원래 취미가 수학 문제 풀기여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종종 취미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일본의 수학 문제집이 궁금하다고 해서 한번 일본에 갔을 때 들려보았어요. 이제 그 문제집 코너에서 저는 앉아서 쉬고 있고 쿠쿠는 거의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일본의 수학 문제집을 구경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워낙 대형 서점이어서 안에 카페도 있고 책 종류도 많이 있었는데 문제집을 구경하던 4층에는 코믹류도 있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니토 시장이 나오는데 그 전에 프루지아 잼이라는 중고 의류샵이 꽤 유명하다고 해요. 저는 빈티지 샵에는 관심이 없어서 방문하지는 않았는데 리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니조 시장으로 가면은 가판대에 해산물과 농산물을 팔고 있는 상점들이 나와요. 신선한 해산물 음식점들도 많고 활개도 팔고 있었는데 규모가 아주 크지 않아서 그냥 한 바퀴 돌면서 구경을 하기가 좋았어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유바리 멜론을 팔고 있긴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홋카이도를 돌면서 봤던 유바리 멜론 중에서 가장 비쌌었어요. 니조 시장에 나와서는 소세이카와 공원을 지나쳐서 바로 다누키코지 상점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누키코지 상점가는 마치 오사카 도톤보리나 나고야 오스 상점가처럼 천장에 차양이 있는 쇼핑거리인데 도톤보리처럼 상점가가 막 빼곡하거나 인파가 무지막지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어요. 길거리 음식이나 카페도 제법 많아서 가는 중간에 먹거리를 먹어볼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오른쪽 입구에 들어서면은 먼저 위고 삿포로점이 있는데 주로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의류샵이에요. 가격이 합리적이고 아이템들도 많고 트렌디하고 귀여운 디자인의 제품들도 꽤 있어서 구경하기가 좋았어요. 그 다음은 다이소가 있는데 일본에 다이소를 가면은 가성비가 좋은 품목들이 많고 캐릭터 콜라보 제품들이 꽤 있어서 구경할 맛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빌리지 ENT 삿포로텐이라는 신발 판매점이 있는데 나이키 등의 다양한 운동화들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스투시 매장이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시나 유명한 브랜드의 휴먼메이드 매장이 있어요. 확실히 둘 다 사람이 없고 한산했어요. 휴먼메이드 앞에는 메가 돈키호테가 있어요. 저는 돈키호테보다는 다른 드럭스토어를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메가 돈키호테는 규모가 큰 만큼 구경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다른 드럭스토어에 들렸다가 없는 제품들이 있어서 돈키호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0칼로리 곤약 젤리나 시즈니도 뷰러 고무 리필 이런 것들은 다른 드럭스토어에서는 찾기가 힘든데 돈키호테에는 다 있어요.
있었어요. 돈키호테 가실 분들은 꼭 10,000엔 이상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5%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준비해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사츠도라 드럭스토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상점가에서 사츠도라를 구경하시길 추천드리는데 확실히 물건의 지옥 같은 그런 돈키호테보다 훨씬 깔끔하고 물건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돈키호테보다 좀 저렴한 물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츠도라 역시 텍스프리에 추가로 5%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사츠도라에서 구매한 물건들도 나중에 일본 쇼핑 하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다누키코지 상점가에서는 사츠도라가 3군데나 있으니까 다 가까운 동선에 들리시면 좋아요. 그리고 중간쯤에 노르베사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 옥상에 관람차가 있어요. 혹시 일본에서 관람차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는 가차샵이 있고 2층에는 만다라케라고 하는 샵이 있는데 애니피규어, 만화책, 굿즈, 코스프레, 의상 등등을 팔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삿포로역과 스스키노역까지의 쇼핑지 동선이었고 그 다음에는 쇼핑몰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삿포로역에서 가까운 쇼핑몰로는 이온몰과 아리오가 있어요. 아리오는 마침 앞에 삿포로 맥주 박물관도 있어서 함께 동선으로 다녀오시기에 좋아요. 아리오도 이온몰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다양한 쇼핑샵과 음식점, 대형마트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온몰은 지난 여행 때 몇 번 다녀왔으니까 이번에는 아리오를 가고 싶었는데 호텔에서의 동선상 아리오를 가는 것보다는 이온몰이 훨씬 좋아서 이온몰을 방문했습니다. 이온몰 삿포로 소일점은 식당, 푸드코트, 디저트샵 등등이 있어서 선물용으로 디저트를 사기도 했어요. 안에 대형마트에서는 신선식품, 소스, 과자, 음료, 맥주 등을 열심히 구경하고 한알은 구매를 하고 나왔어요. 참고로 이온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알고 있는데도 이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워요. 이때 구매했던 쇼핑 리스트도 일본 쇼핑 하울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는 일본 여행을 하면은 이렇게 대형마트 가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 가격도 드럭스토어보다 저렴하고 드럭스토어에는 없는 신성식품이나 소스, 식료품 등을 마음껏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일본에 가시면 한 번쯤 대형마트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홋카이도 삿포로의 쇼핑지 완벽 정리 영상이었습니다. 삿포로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쇼핑을 하실 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밤 채널의 밤비였습니다.